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인문학적 지식을 드리는 참새입니다. 예, 방금 내일 김장을 담그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그 경비실에서 택배가 이제 김치가 왔다고, 배추김치가 왔다고 이제 그거를 한 20kg짜리를 제가 3개를 옮기고 왔어요. 우리 집에까지.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좀 힘이 없는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오늘 안에는 무조건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으로 여러분들을 예,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 좀 준비가 좀 덜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한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진짜 동기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 일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일단 오늘 할 책은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그렇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 때 읽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나이를 먹어야지 좀 이해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군주론은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책이죠.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아마 1512년에서 13년 정도 사이에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후에 좀 뭐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서 좀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목적을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과정상의 그런 수단 같은 것들은 좀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주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좀 군주가 원래는 이제 군주론인데 군주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정치적인 권모술수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솔직하게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키아벨리는 거의 이 17세기에는 거의 악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 그렇게 지냈죠. 어쨌든 이 책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과연 책에 묘사된 대로 그 마키아벨리가 선악설을 주장하는 책인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저도 잘 모르지만 예 그래도 일단 이때 한 16세기에 지금 이 이탈리아거든요, 배경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그 이탈리아가 여러 군주국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 여러 개의 성이 있고 그 군주가 있는 그런 단체 작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민족이 있는데 통일은 안 되고 실제로 통일된 때가 1871년도에 아니다 1861년도인가? 예, 그때 이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통일되기 한 300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그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빠가 알렉산드라는 교황이고 자기는 예, 교황 아들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체사레 보르자라는 이 사람이 되게 젊은 나이에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 어떤 정권의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알았고 그러다가 체사레 보르자를 알게 되었고 체사레 보르자가 되게 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수단 같은 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속임수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해서 그 일대를 되게 통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세력이 좀 커져서 진짜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뻔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 20대에 너무 아파가지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통일을 못 시켰죠. 근데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그 체사레 보르자가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있었고 자신도 그의 매력에 완전 빠졌었죠. 그래서 그 군주롤이라는 책을 적을 때는 그 체사레 보르자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 책에 많이 담았다. 그를 모델로 해서 이제 그 군주론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는 이제 시오노나나미의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내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체사레 보르자가 마키아벨리즘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도 있었고 아까 말했었던 그 체사레 보르자 혹은 우아한 내공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군주론이나 혹은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시오노나나미는 엄청 재미있게 적었어요. 그 로마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필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되게 잘 읽힙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군주론 이 책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책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근데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알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군주론에 오늘은 이제 군주론에 나왔던 대목 중에 좀 파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것들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목은 이런 말이 있어요. 3장에 보면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비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비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로에서는 그 자기가 어떤 적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에는 완전히 짓밟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좀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친구에서 보면은 거기서 또 요성? 요성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그 친구한테, 준석이한테. 그래서 그,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저도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친구로 삼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해를 하는데, 음,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생각조차도 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과연 이런 게 좀 통용되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싸움으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옆에 말이 있었는데 진짜 어떻게 싸우냐면 막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그때 당시 중학생으로는 되게 순수하잖아 애들이.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망치 같은 걸 막 들고 다니고 그걸 막 집어 던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무서웠는데 그걸 보는 애들도 되게 무서웠고 진짜 당사자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싸움하다가 저만은 진짜 또라이다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1등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싸움을 하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대요. 자기는 이제 싸움 잘 안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때는 최대한 크게 액션을 한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 진짜 의자 막 다 밀치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전만은 진짜 건들면 안 되겠다
하고, 야, 그냥 자기가 진짜 싸움 1등 맞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물론 전교 1등을 할 수 있어도 좋지, 싸움으로. 근데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전 애들 그 싸우는 당사자한테도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해야지 그 친구한테 마음속에서 그런 뭔가 좀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내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어, 분노를 하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 일시에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다 잠재울 수 있다는 그래서 상대방도 또 그렇고 자기가 또 그런 걸로 있어서 질서를 잡으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듯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죠.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때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은 이게 발렌티노 공작 그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기서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인물을 고용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일대를 약간 통일하고 거기서 좀 뭔가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잔인하지만 정력적인 인물을 그곳에 파견을 해서 그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어 질서를 바로 잡아요. 그래서 좀 되게 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질서를 바로 잡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신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착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원성이 좀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발렌티노 공작이 그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사람을 어 죽여버려요.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이때까지 행해진 그 잔인한 조치들이 모두 그가 내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나의 대리인인 대리인의 잔인한 성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어느 날 아침 공작은 두토막이 난 레미로의 시체를 형을 집행한 나무 토막 및 피 묻은 칼과 함께 세나 광장에 전시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인민들은 한편 만족을 느끼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주론 이런 말이 나오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했을 때, 거기 어떤 대표님이 계셨는데, 대표님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좀 선한 이미지예요. 물론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뭔가 좀 선한 이미지고, 그 밑에 우리한테 되게 쪼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모든 그 악역을 처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 맡아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하면서도 차장님 너무 심하네, 막 심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너무 우리도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까 하면 사장님 밑에서 근데 대표님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너그럽게 막 오늘 일찍 퇴근해라 뭐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보는 앞에서 항상 처장님을 깝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 왜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단체를 그만두고 나서 좀 경악했던 일이 이 모든 것들이 대표님이 다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예,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대표님이 그때 군주론을 읽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처세술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밑에 사람한테 악역을 시키는 겁니다. 예. 시키고 이제 되게 심하게 뭐라 할 때는 우리도 되게 좋죠. 대표가 차장을 뭘 하니까 우리도 되게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는 어떤 자기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면 시체를 갖다가 그 피 묻은 칼과 함께 이렇게 전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질서가 잡힌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군주론의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한 군주의 집에 익숙해 왔던 도시나 국가는 그 군주의 혈통이 끊기면 예전의 지배자는 없어졌더라도 주민들에게 복종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자유를 준다라는 거 자체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주 입장에서. 예. 그게 과연 그럴까라고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근데 실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30대지만 한 20대까지는 저한테도 어떤 질서나 내한테 어떤 강압적인 어떤 울타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는 그게 학교고 대학생 때는 그게 대학교가 되겠죠. 그런 울타리 속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군대에서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저희한테는 어떤 자유가 좀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숙제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울타리가 다 뜯겨져 나가고 나서 완전한 자유가 되었을 때, 보면은 좀 스스로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매일 마신다든지 아니면 맨날 집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약물 같은 걸 좀 손에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되게 안일하고 나태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 현실 사회에서도. 예. 그래서 뭐 우리한테 자유를 줘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럴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 좀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돈을 되게 많이 주고 막 헬스장을 끊는다던가 자기 스스로 자그마한 어떤 울타리라도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면은 과연 진짜 우리한테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 뭐 중세시대나 이럴 때는 어떤 전통적인 사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유교적인 질서가 있었고 중세사회에서는 어떤 신교회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테 너무 자유가 주어지니까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 그 여기 메모를 해놓는 게 이회수라고 했는데 그 소설가인데 그분도 막 감옥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제 억지로 자기가 글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도 좀 생각이 났고. 어쨌든 근데 과연 이게 인간이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되게 불완전할까? 왜 그렇게 불완전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가 정보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음, 어떤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신과 뭐 소통을 하고 있다. 아니면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 목사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좀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원래 아는 게 없고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자유를 영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군주로는 음, 결과가 목적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참고로 군주론에 나왔던 예를 들면은 그 시라쿠사의 왕이 되었던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는 평민 출신으로 어쨌든 이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을 역사적으로 이제 적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그는 공화국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라쿠사의 인민들과 원로원을 소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그의 군인들이 모든 의원들과 그 도시의 부유층 인물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저지른 후 그는 도시를 장악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는 잘못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거에 모두 저질러진 것을 말하며 연후에는 지속되지 않고 자신의 시민들에게 가능한 유익한 조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아가토클레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평민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귀족이나 원로원 사람들을 모아서 일시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싹 다. 예. 이런 참사를 저진 후에 그는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군주론을 쓰면서 이제 군주론 그래 군주론의 배경이 된 게 또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거를 이 시대 당시에 메디치가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의 그 메디치가 있잖아요. 그때 메디치가 권력을 딱 잡았을 때 마키아벨리는 그때 당시 권력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 전에 정권이 붕괴되고 지금 메디치가가 새로 정권을 잡았는데 새로 정권에서 마키아벨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저기 어디 총구석에서 군주론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메디치가에다가 헌정하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걸 바침으로써 내가 좀 능력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그리고 메디치가에서 자기를 좀 중요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됐죠. 불쌍한 사람이니. 어쨌든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그러니까 군주들한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얘가 진짜 악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혹시 영화 대부 이런 데 보면은 대부원에 보면 거의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때 알파치노가 그 자기 조카의 어떤 대부가 되는 성당에서 뭐 그런 장면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명씩 한 명씩 총으로 빵빵 다 죽이는 한 번에 그냥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화 감독이 코폴라 맞나? 하여튼 그 감독도 군주론을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일과에 이렇게 딱 적들을 한 번에 싹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주변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조치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반칙이거든요. 그때 영화에서도 보면 대부가 알파치노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살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자기 아빠 이제 대부가 죽고 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한 번에 다 죽였던 거잖아요. 약간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되게 과감한 어떤 행동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좀 평화가 좀 찾아왔다라고 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잔인했던 행동들인데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거가 의미하는 게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진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일대를 다 평화를 찾으면은 어쨌든 결과는 그게 좋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좋은 결과 때문에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좀 세상을 좀 살다 보면은, 좀 결과 같은 것들이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느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뭐, 그 스포츠 같은 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되게 뭔가 좀 잘 못해. 패스도 좀 잘 못하고 이러는데 좀 결과적으로 좀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팀원 중에서 골을 잘 넣는다던가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향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사람 가족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족들의 목숨을 죽이는 거는 괜찮지만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 생각해보니까 그 가족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어찌됐든 간에 누가 옆에서 죽었다 이러면 되게 증오와 복수심 같은 게 생기겠죠. 물론 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어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외로 좀 복수를 많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재산 그거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고 뭔가 좀 물질적인 거고 감정적인 게 아니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과연 좀 우리가 어떤 이런 외모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더 중요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또 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과연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부터 좀 태도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책에 나온 것처럼 책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과감하잖아요. 과감하게 일단은 이렇게 일을 팍팍팍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좀 사악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총무를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애들 돈을 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내가 필요할 때 일단 돈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썼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막 쓰고 이러고 그게 돈을 입금할 때 그 할 때만 이제 그걸 확실하게 다시 채워놓고 용돈 받으면 다시 채워놓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지만 어찌됐던 결과만 딱 맞아 떨어지면 되니까 뭐 굳이 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있을까? 여기 군주론에 나왔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융통성 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같이 뭐 되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나는 너무 이때까지 세상을 좀 소심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좀 인생이 좀 효율적으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범법행위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삶에 있어서 융통성 같은 것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좀 신속하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일을 어떤 하더라도 일단 먼저 진행시키고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향도 약간은 좀 필요하진 않을까. 예, 아직까지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 이게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가 창업자들 어떤 모임에 가서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뭐 개발했던 어떤 게임 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은 어 마시멜로하고 그 어떤 스파게티 면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파게티 면으로 제일 높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한 시간 10분 안에.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cm도 못 올려요. 예. 근데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60cm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 막 의사나 뭐 이런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되게 높게까지 못 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누가 제일 높게 올리냐면 의외로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높게 올렸다. 예,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유치원 애들이 더 많이 올리지? 저도 그때 한 20몇 cm밖에 못 올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걔네들은 일단은 진행을 하고 본다. 예. 일단 싸요. 생각이 없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시멜로 게임은 유치원 애들 잘했던 이유가 일단은 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매사에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일단은 좀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일단은 만들고 보자. 일이 좀 되는 방향으로 계속 하자. 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조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하는 방송이네요.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군조론 책을 이제 또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예. 뭐 이런 말이 있고 악덕 없이는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것을 후하게 주는 것은 결코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높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란 단지 당신의 것을 함부로 주는 경우입니다. 군주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 좀 인상적이죠. 어떻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위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오히려 더 찍소리 안 하고 더 호의적으로 오히려 해주는 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음, 예전에 그 혈의 누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혈의 누 누구 차승원이 나왔어. 차승원이 나오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영화에 있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뭐였었냐면 조선시대인가 하여튼 어떤 섬마을에 한 양반이 있었고 거기 이제 여러 그 농민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되게 농사가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곡간을 열어서 쌀들을 막 나눠주고 이거를 뭐 그냥 천천히 갚아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되게 잘해줬죠. 하나의 군주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 사람들한테 자기 밑에 사람들 되게 잘해줬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냥 야 우리 이거 돈 갚기도 좀 되게 귀찮고 저 사람 저렇게 사람 착해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반을 이제 죽이는. 그래서 그 양반이 죽고 차승원이 그 사건 이제 수사로 들어오는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혈앤우라는 영화가. 근데 거기서 보면서 역시 사람이 저 양반이 저렇게 착하니까 사람들이 걔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살인까지도 한다. 오히려 되게 못됐게 했으면 살인 안 했을 건데 저렇게 막 자기 곡간 다 퍼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살인까지 한다. 약간 그런 배경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정말 저렇게 악한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과연 이게 그럴까? 왜 그 양반은 그 사람한테 좀 죽임을 당했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 결론은 뭐냐면은 어 그냥 사람들한테 무작정 잘 해준다고만 해서 이거는
부모 자식 간도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 이렇게 잘 해준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나 밑에 사람들이 과연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걸 진짜 다 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싸가지가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어떤 제한 속에서 결핍이나 제한 속에서 점점 더 완성돼 간다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행복하다. 물론 뭐 되게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사람들한테 좀 결핍이 좀 필요해야지 그 사람이 좀 완성이 돼요. 인간도 원래 좀 불완전한 존재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뭔가 되게 호의를 계속해서 베푸는 것보다는 다 줄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분씩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어, 사람을 죽일 때는 일거에 죽여야 되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천천히 한 개씩 베풀어야 된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훈련소 옛날에 군대에서 있을 때 그때는 훈련하고 나면 초코파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훈련하다가 초코파이를 한 개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왜냐면 초코파이가 없으니까. 그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은 가끔 절에 가면 한 개씩 주고 두 개씩 주고 교회 가면 두 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었는데 그것도 그게 없으니까 이제 맛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다 풍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소중함 못 느끼고 그 나중에 초코파이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다시 초코파이 샀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을 살 때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필요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넉넉한 상황에서는 그게 또 안 되고, 무조건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어쨌든, 음,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어가겠습니다. 어, 군주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박해를 예상했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시혜자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서 저 사람이 당연히 지금 나한테 뭔가 화가 나 있고 좀 뭐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사람 그런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혜자한테 더욱 애정을 느끼기 마련이다.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여기서 뭐 또 재밌는 게 군주론에는 시민들은 군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이 불타고 재산이 약탈되었고 그 결과 군주가 자기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데 뭉쳐 더욱더 군주와 혼연일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물론 베푼 은혜에 의해서도 유대가 강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자기가 베풀었던 은혜에 의해서도 유대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방한테 더 줬는데, 자기가 준 거에 의해서도 그 상대방을 종속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그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군주론에서도 보면은 막 그 성에 뭐 되게 이 누가 적들이 침략을 해왔을 때 그 군주가 그 자기가 병사들하고 막을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 친민들한테 좀 막 이렇게 일부러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친민들 이 군주가 좀 되게 많이 힘든갑다 싶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도와서 성을 막 방어하고 그렇게 뭔가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고 나니까 더욱더 그 충성심이 더 높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현실적인 예를 또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밥을 사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거 너무 자기가 충분히 돈이 많아서 여자친구 밥을 맨날 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 지갑을 모르고 안 두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쪽에서 좀 밥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자기가 남자한테 밥을 샀기 때문에 그 남자를 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샀기 때문에 그 남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한데 이거를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남자가 또 되게 만약에 못생긴 남자고 돈이 없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피치 못하게 자꾸 그 남자한테 밥을 사주게 된 거예요. 그 사주게 되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응. 나는 왜 쟤한테 내가 왜 밥을 사주고 있지? 뭐 근데 그 어떤 모순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나는 좀 얘를 또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사주는 거다라고 좀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있죠. 뭐, 이 경우랑 그 경우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또 사람이 또 이런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 자기가 뭔가, 일단 첫 발을, 뭔가 일을 안 끝냈어. 근데 뭔가 첫 발을 딱 내디들면 어떻게든 그거를 계속해서, 어,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거가 자기 배당금도 못 받고 빠져나오기가 너무 아까워.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일단 한번 자기가 돈 투자했으니까 더 이렇게 좀 손해가 되나 싶어도 더 돈을 투자하는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행동을 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행동에 이제 구속이 되어서 자기를 더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여자친구도 가끔씩은 밥을 사야지 나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진다. 예, 그런 겁니다. 군주론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건데 군주론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인간은 매우 단순하고 목전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만자는 쉽게 속는 많은 사람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그 사람들은 아마 대중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목전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고 이게 또 눈이 어둡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쟤는 진짜 쟤는 완전 사람을 또 악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키아벨리를 보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때 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시민들과 군주 간의 어떤 제가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그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군주가 좀 더 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한테 뭐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좀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신민들이야 뭐 어차피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 군주들은 하루하루가 되게 뭔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군주 밑에서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설령 뭐 자기 그 전쟁에 나와서 군주가 바뀐다 해도 어차피 자기는 뭐 세금 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군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침략을 받아서 그거 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루하루가 뭐 되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태로 봤을 때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어차피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하지만 군주는 자기 가진 성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시민들이 오히려 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이런 태도, 이게 과연 악한 건가? 뭔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이걸 뭐 좀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군주론에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 한번 적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어, 그 대학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예비군들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그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새내기가 한 4살 어린 새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예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귀었다. 근데 뭔가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자기 남자의 그 동기나 뭐 같은 새내기 남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좀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어, 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제가 봤을 때 이 군주의 마음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비역 그 남자친구는 좀 되게 비겁한 방법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다른 남자가 찝쩍대는 그런 문자가 왔을 때 그걸 막 지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쁜 행동들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나쁜 행동들도 알고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또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남자는 어, 대학 졸업을 좀 휴학을 하고 좀 늦게 하고,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여자는 먼저 해서 직장이 되었다. 근데 직장인이 되었는데 둘이는 계속 사귀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다니는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계속 추파를 던지고 막 이렇게 사귀자라고 했다. 근데 그 여자는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현재 남자친구 공무원 준비하는 걔한테, 우리가 한때 같이 막 결혼하자, 뭐 우리 평생 함께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속들을 과연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 군주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된다. 이 역할이 약간 바뀌긴 한데, 어찌됐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할 때 약속을 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또 그런 걸 또 지켜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정에 이끌려서 뭔가 좀 그런 이유만으로 좀 선한 일을 하고, 옛날에 자기한테 좀 되게 컸던 그 존재가 지금은 힘을 잃고, 어, 그러면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생겼을 때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면 예전 사람하고 또 이렇게
못되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못되게 행동하는 게 과연 나쁜 걸까?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예비역 선배가 그 새내기였던 걔가 이제 직장을 해서 나중에는 삼성이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좀 좋은 남자도 만났겠다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비역이 그 사실을 알고 아, 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니 옛날 맨날 직장까지 태워주고 밥도 맨날 사주고 내가 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니까 옆에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는 진짜 애가 원래가 좀 은혜를 모르고 네 여자친구는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고 이게 눈이 어두운 그런 여자애다. 그러니까 그냥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맞다. 걔는 되게 나쁜 애다.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상황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걔도 그 여자애도 자기 집이 되게 못 살았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 이게 눈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여기서 묘사됐던 그 신민들이 과연 나쁜 걸까? 사람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근데 과연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군주론 이거를 보면서도 어, 그냥 인간은 그냥 원래 이런 존재인 거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이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저는 최대한 그냥 그런 편견을 좀 버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주론을 보면서도 이게 누가 더 나쁘다 안 나쁘다 군주는 비겁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거 성과 악의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현상적인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사람들이 목적은 수단이 딱 정당화된다라는 딱 이렇게 그냥 마키아벨리즘을 정의 내린다면은 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그功利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공행령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마키아벨리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고 어, 사람들이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린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어, 어쨌든 좀 모든 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인간의 본성이란 게 착할까 선할까? 아니면 뭐 착하고 선한 그런 게 있는 걸까? 저는 뭐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네. 이상 뭐 너무 추상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일단 군주론에 대해서 다루어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또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방송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